자, 오늘도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합니다. 저희는 화요일, 목요일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두 분과 함께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양당의 입장에서 이제 아마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새로 꾸린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캠프 지금 국민의힘 당적을 가진 인사들이 합류를 해서 이를 두고 뭐 이준석 대표가 일단 먼저 발언이 있었고요. 당내 대선 주자들 지도부에서도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어떻게 된 것인지를 신보라 의원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예. 네, 지난 일요일 윤 전 총장은 국민캠프라는 이름으로 대선 캠프를 재정비하고 새 영입 인사를 공개했는데요. 네. 상근 정무특보의 이학재 전 의원, 상근 정무보좌역의 함경우 당협위원장, 상근 대외협력특보의 김경진 전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신주호 전 의원, 박민식 전 의원, 김병민 당협위원장, 이두화 전 의원과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도 각각 이 참모로 선임이 됐는데요. 네. 장해찬 특보, 김경진 전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의 전직 의원이거나 그렇죠. 현직 당협위원장입니다. 네. 얼마 전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 소속 인사에 당내 주자의 캠프 활동을 허용한다라는 그 내용을 의결을 했었는데요. 예. 이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제 최고위를 열고 당협위원장의 징계 검토를 내세워서 윤 전 총장의 입당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한기호 사무총장은 캠프 참여가 당협위원장의 사퇴 사유가 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는데요. 네. 이에 대선 주자들도 격론을 벌였습니다. 윤 전 총장과는 달리 속전속결로 입당한 최재형 전 원장 측은 그렇죠. 정당 정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비정상적인 행동이다 평가를 했고요. 하태경 의원은 당사자들이 유감 표명과 당직 자진 사퇴로 결자 해지하고 수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윤 전 총장과 치맥 대담을 하면서 대동소이를 얘기했는데 윤 전 총장을 돕겠다고 나선 사람들을 비난하면 자가당착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당협위원장을 징계하는 건 모순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고요. 윤 전 총장 캠프 인사 발표 날 저녁에 전격적으로 윤 전 총장과 이준석 대표가 치맥 회동을 그날이 가졌습니다. 네. 그게 발표 후 한 4시간 만에 이루어진 전격적인 회동인데요. 네. 이날 이준석 대표는 대동소이를 말하면서 불확실성의 절반 이상은 제거됐다. 8월 입당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는다고 밝혔고요. 네. 윤 전 총장도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당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윤 전 총장의 향후 입당 여부에 따라서 이 당협위원장의 징계 문제도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궁금한 게 아까 이제 징계를 하게 되면 사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당협위원장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고 사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은 당내 주자 캠프 당내 주자에 한해서만 당 소속 인사들의 캠프 활동을 허용한다는 그 지침을 의결했기 때문에 국회의원 당협위원장은 그 부분에 한해서 당내 주자만 도울 수 있도록 의결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발표된 캠프 인사 명단에 현직 당협위원장들이 포함이 되다 보니 이게 의결한 걸 어기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징계로서 사퇴를 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자,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대선까지 뭐 보자면은 당 소속 인사들의 어떻게 보면 윤석열 캠프로의 이동 이거를 뭐 옹호하는 그런 목소리들도 있는 것 같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뭐 입당을 하게 되면 뭐 당연히 이런 문제들은 다 이제 잦아들 것 같긴 하고 입당 가능성이 과연 뭐 있다고 보시는지 두세 가지 측면에서 이 문제를 좀 같이 얘기해 보죠. 네, 저는 입당을 해도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게 날짜 이런 시기가 굉장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정당 정치주의자라서 당원과 그 당직의 무게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뭐 물론 뭐 해당 규정이 없다고는 하지만 본인의 당원의 신분으로 자기의 당이 아닌 외부의 인사의 캠프에 들어가서 어떤 직책을 맡는다는 것은 사실 저는 양심적으로 특히 당협위원장 같은 분들은
그 직을 내려놓고 가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서 사실은 뭐 다시 입당을 한다면 명분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게 국민들이 보기에도 조금 더 올바르지 않았나. 그 최근에 우리 그 뒷광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유튜브. 네.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자기가 사용하고 뭐 돈을 내고 간 것처럼 쓴 것처럼 얘기하면서 그 광고 표시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특히 그 윤석열 검찰총장에 갔던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또 언론에 많이 나왔던 분들이에요. 그렇죠. TV 패널로 많이 출연을 하셨는데 TV에 출연해서는 약간 중립적인 것 같으면서도 윤석열 그 후보의 좀 입장을 대변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당에서 저는 이거는 자동적으로 출당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저의 당은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마도 저는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이 좀 높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네, 지금 시기가 좀 양쪽 네네. 얘기가 다르다. 지금 그리고 윤 총장이 이제 지지율이 좀 사실 하락하고 있어요. 그 6.29 그 선언을 하고 나서 그때 그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사실 이준석 당대표도 지지율이 계속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당내에서 조금 약간 좀 불만의 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좀 당에 들어오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은데 오히려 지금 저는 좀 복잡해진 것 같아요. 이제 윤석열 캠프라는 것이 꾸려졌죠. 그래서 국민 캠프라고 이름을 지었고 또 국민의 힘이 있고 또 국민의 당이 있고 사실 국민이라는 이름을 공유하는 어떻게 보면 세력이 3개가 있는 건데 이게 물론 뭐 야권에서는 뭐 정권 교체를 위해 힘을 합치겠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각각 어떻게 보면 지분이 생기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세력이 있고 지분이 생긴다면 이게 유기적으로 또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것에는 분명히 또한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인이 이제는 캠프가 꾸려졌으니 뭐 배우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김종인 위원장의 그 큰 그림을 가지고 지금 저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갔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대통령 후보는 어떤 뭐 우리가 뭐 아바타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아바타가 아니고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책, 정무, 기획, 홍보, 공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선 후보 본인이 그걸 알고 있고 그것에 합당한 사람들을 임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본인이 배우만 하고 뒤에서 이렇게 어떤 전문가들을 모셔와서 이게 대통령 선거가 가능할지 오히려 저는 이게 지금 뭐 벼락치기 하는 대통령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오히려 저는 그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후보를 가지고 약간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이 문제가 있다면 또 최재형 감사원장이 또 도덕성이 또 좋으니까 이렇게 또 대체될 수 있고요.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나 아니면 이제 그 당내에서도 있는 뭐 유승민, 홍준표, 하태경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후보들을 지금 쫙 내려놓고 공기놀이 하듯이 이게 맞는가 이게 맞는가 이렇게 약간 조금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이게 좀 급박하게 진행이 되는데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게 선출직을 뭐 의원이나 도지사나 이렇게 한 번을 하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긴급하게 이렇게 벼락치기 하듯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캠프가 꾸려지고 이것들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까 저도 좀 우려스럽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신보라 의원께서는 또 네, 실은 지도부가 불과 얼마 전에 당내 주자에 한해서만 캠프 활동을 허용한 상황인데 현직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들이 캠프를 주요 요직을 또 그렇게 발표를 한 부분이 실제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지도부 입장에서는 지도부의 어떤 결정과 권위를 좀 훼손한 부분이 있고 실제 그 당원 당규를 그렇게 당원 당규상의 대선의 선거 앞두고 캠프 참여에 대한 규정이 특별히 없는데 이번에 당내 주재안에서 도울 수 있다는 그 지침을 의결한 배경에는 윤 전 총장과 달리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즉각 입당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입당을 한 여러 배경 중에 하나가 어쨌든 당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실은 이제 입당조차 없이 어쨌든 당내 인사들의 도움을 받게 된 케이스가 되다 보니까 실은 그 부분에 대한 뭐 공정성 논란도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야권 단일화를 우리 당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윤 전 총장이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선의 좀 대표 주자이고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입당에 대해서는 좀 당연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협위원장들이 조기에 캠프에 결합을 해서 주요 참모로서 두각을 나타내는 그 선택을 포기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네, 그래서 그런 자유의지를 막기 힘든 부분은 있지만 네. 실제 정당 정치의 면에서 보자면 당협위원장직을 내려놓고 하는 것이 조금 더 하진 않았나라는 네.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번 발표에서 네. 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어떤 생각하는데 부분인가요? 예. 특히 김종인 비대위의 멤버들이 예. 주요 참모진으로 발탁된 부분. 지금 기사가 그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이 부분에 예.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특히 김종인 비대위 시절에 김병민 위원장은 비대위원을 했었고요. 네. 함경우 위원장은 조직부총장, 그다음에 윤희석 대변인은 그 당시에도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 이 윤 캠프에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요직을 갔죠. 기용이 됐거든요. 네. 특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서울시장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고 또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주요 정당에서 실은 선거의 어떤 승부사로 그렇죠. 평가를 받아왔는데 유독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계속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여왔어요. 네. 뭐 검사가 바로 대통령 된 적이 없다. 네. 윤석열 만날 계획 없다. 네. 이런 식의 반응이었기 때문에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김종인 비대위 멤버들을 좀 끌어안으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는 동반자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부각시키고 싶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포석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요. 예. 또 이렇게 갑자기 좀 발표된 배경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실은 내부적으로는 아마 참모 역할을 했을지라도 공개적으로 인선을 하게 되는 발표를 하는 건 좀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국민의힘 중진들이 굉장히 날성 공방을 좀 벌려왔습니다. 그랬죠. 윤 전 총장에 대해서. 네. 이준석 대표의 당근 뺀 비빔밥이란 비유가 뭐 선을 넘었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그저 비빔밥 당근으로 폄훼한다. 평론가 발언스럽다. 뭐 자해정치다. 이런 일갈하는 그 과정에서 윤 전 총장 캠프에서 국민의힘 인사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걸 오히려 이렇게 보여주면서 네. 뭔가 다른 분위기로 전환해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실제 그래서 발표된 바로 직후에 이준석 대표와 윤 전 총장이 회동을 그랬죠. 가지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상당히 분위기가 반전이 됐고요. 예.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윤 전 총장에 대해서도 빨리 입당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공개적으로 압박을 해왔다면 그날 회동을 통해서는 우리가 상당 부분 교감을 이뤘다. 그렇죠. 그게 대동소이하다. 예. 그리고 결정의 시간이 다가왔다. 이런 응답으로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봤을 때 국민의힘 인사들의 어떤 캠프 기용이 입당을 훨씬 더 이제 가깝게 오게 그러네요. 만드는 그런 시국의 어떤 전환으로도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대동소이에서 우리가 소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큰 뜻이 뭐 이제 야권에선 정권 교체다 이렇게 하겠지만 사실 그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이익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개별적인 어떤 그런 뭐 이득이라든지 뭐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최재형 감사원장이 입당을 한 것이 굉장히 전 높이 평가합니다. 정당 정치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본인이 정말 실력으로 당당하게 내가 승부를 하겠다라는 측면이 있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너무나 좀 꽃길만 걷고 싶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앞으로 또 저희가 뭐 대선에 관한 이야기는 계속 이어갈 거니까요. 당내 분위기도 또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죠. 강원도 화천에서 지금 생산된 애호박이 코로나19로 소비가 급감을 해서 산지에서 지금 폐기를 앞뒀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지금 전해져서 뭐 주문량이 지금 최근에 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곳 농가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정은혜 의원께서 좀 전해주시면 저희도 좀 이거는 알려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거는 제가 좀 적극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원도 화천이라는 곳이요. 이제 전국에서 애호박의 그 유통량의 70%를 차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118개 농가에서 연간 4,500톤을 생산하는 그 애호박 그 최대 주사지인데요. 한때 그 8kg 한 상자에 가격이 11,410원까지 올랐었는데요. 지금은
2,423원이라고 합니다. 이렇다면 반토막 미치네요. 네네, 4분의 1 값이네요. 네. 네,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이러면 박스값도 안 나온다.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래서 그 산지 폐기가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것이 또 뉴스를 통해서 전해져서 지난 25일, 26일 그 하루 사이에 예. 최소 112톤의 애호박 주문이 밀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 8kg 기준에 14,000원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14,000 상자가 됐는데 네. 이제 애호박 213톤. 예. 그 절반 이상이 하루 사이에 이제 판매가 된 건데요. 그 판매의 주 이유는 이제 화천군이 직영하는 스마트 마켓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도 그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나오는데요. 네. 스마트 마켓이라고 검색하시면 화천군. 네네. 네. 그 10,000건의 주문이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판매가 되었고, 그래서 또 화천 군수분도 예. 이렇게 좀 이렇게 농가의 어루만져 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화천 애호박의 지속적인 관심과 구매를 부탁드린다라고 예. 말했습니다. 네, 이게 돌아가면서 보면 기후나 이런 여러 가지 또 문제들 때문에 수급이 잘 안 맞아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은데요. 지금은 화천의 애호박뿐만은 아닐 겁니다. 또 지나고 나면 또 전에는 양파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사태들이 있으니까요. 전국 농가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캠페인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고 뭔가 판로가 좀 다양화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두 분 얘기를 좀 한마디씩 들어보도록 하죠. 네, 판로의 다양화 정말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실은 대부분의 농산물들이 소매보다는 도매 중심으로 그렇죠. 가격 형성이나 유통 구조가 확립돼 있다 보니까 예. 코로나의 급식 중단, 그다음에 식당 운영 감소 이런 것들에 더 직격탄을 맞는 맞아요. 상황이거든요. 예. 다행히 이번에도 이런 뉴스를 통해서 시민분들이 자발적으로 해당 그런 쇼핑몰에서 구매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서 힘이 됐는데 네. 요새 이러한 소비 흐름을 뭐 착한 소비 운동이라고도 그렇죠.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실제 그런 판로가 막힌 농산물들을 뭐 재가공해서 한 여러 식품들을 구매해서 인증샷을 올리기도 하고 네. 요새 그런 문화들이 있는데 그런 시민분들의 자발적인 동참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정부 차원의 대응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무원 분들이 그 온라인 이커머스에서 이제 네. 꾸러미를 그 농산물을 꾸러미로 만들어서 예. 그 공동 구매하는 활동도 하기도 하고 예. 자가격리 대상자나 아니면 초중고생 그런 학생 가정에 그런 농산물 꾸러미들을 배송을 해서 예. 그 판로 개척에 조금 앞장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 네. 그 농축수산물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거의 71%가 증가했다고 해요. 정말 많이 늘었네요. 네, 근데 코로나 이후로는 그 온라인 쇼핑 거래액도 더 많이 증가를 했을 거고 그렇죠. 또 비대면 구매가 늘어났기 때문에 네.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텐데 그런 온라인 유통망을 더 구축해주고 그다음에 그 온라인 유통망에서 거래되는 그런 판매 수수료를 조금 인하할 수 있게끔 해서 거래도 활성화시키고 농가의 수익도 좀 올려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듣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 임산부가 계신다면 최근에 정부가 그런 임산부들에게 친환경 그 농수산물을 그 꾸러미로 신청해 볼 수 있는 지원 사업을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이것도 새로운 어떤 판로 개척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정부가 추진한 사업인데 좋은데요, 그것도. 네, 예. 그 48만 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고요. 예. 그걸 쇼핑몰을 통해서 자가 부담 20%만 부담하면 그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시범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라니까요. 한번 관심 있는 챙겨보셔야겠네요. 분들은 챙겨보셔도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정보를 또 주셨네요. 정은혜 의원께서. 굉장히 꼼꼼한 정보 네. 감사해요. 저도 좀 솔깃하네요. 솔깃한 게 많았네요. 네. 그리고 또 정보를 주는 또 방송이 되었는데 네. 지금 보면 지금 애호박도 문제지만 뭐 고추, 감자, 양파, 오이 지금 모든 농산물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급식이라든지 급식. 이제 단체 시설 사실 그 노숙자분들이 하는 쉼터에서도 이게 그 제대로 공급이 못 되고 있고요. 맞아요. 요즘 뭐 도시락으로 대체를 하기도 하지만 그런 측면이 있어서 좀 공급이 제대로 되지는 않는데 저도 지금 확인해 본 바로는 울산에서 네.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예를 들면 학교에 식자재를 공급하고 특히 이게 보면 학교에 공급했던 식자재들은 굉장히 질이 좋아요. 맞아요. 친환경 소재로 네. 친환경으로 만들고 재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재배
학교에 그 공급했던 그 식자재들을 예를 들면 뭐 토마토, 네. 계란, 버섯, 양배추 이런 식으로 그 꾸러미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면 마스크 한 장을 딱 넣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꾸러미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것. 예. 한 3만 원 정도의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좀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이게 농부 입장에서는 정말 자식처럼 키운 농산물인데 이게 맞아요. 폐기된다는 건 저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아프실 것 같은데 네. 요즘은 농투버라는 것도 있어요. 유튜브를 하시면서 농산물을 같이 파는 농투버. 이것들을 실제로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되겠네요. 온라인으로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지만 네. 특히 온라인 커머스 관련해서 각 좀 사이트들을 좀 보시면 요즘은 그냥 뭐 올려놓고 팔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 커머스에서 같이 교육까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많이 찾아보시고 또 우리가 우리 농산물을 사서 먹어야죠. 예, 그렇죠. 국산 많이 네. 애용해주세요. 지금 정보들을 많이 주셔서 잘 챙겨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뉴스픽 정은혜 시보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27분입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죠.